4월 17일 금요일 시사팩토리 100.3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4.15 총선 분석, 울산 시니어와 주니어의 대담 1부에 이어 2부 진행하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에서 인기 노래가 있었죠. 유재석 씨가 유산슬로 활동하면서 부른 노래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유권자들이 기성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반응하면서 인기 노래가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랑의 재개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사랑의 재개발 가사 듣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뭐 이번에 야당 후보들이 선거 로고 속으로 많이 활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정작 갈아엎는 데는 별 효험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유산슬 씨 잘못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예, 뭐. 네. 강래 씨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이제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애청하셔서 네, 뭐 자주 듣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익숙한 노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남은 지역구 동구, 북구, 울주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구에서 이번에 김종훈 현역 의원이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미통당 권명호 당선인이 당선증을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진보 표심이 김종훈 의원과 김태선 후보자로 갈린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이나 민중당이나 단일화 안 해도 미통당은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했던 걸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중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민주당의 김태선 후보가 네. 진보 성향의 표를 잠식해서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제 울산 지역에서는 보수 정당의 당세가 강했기 때문에 네.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통해서 뭐 네. 보수당에 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 사례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선거 연대는 그 당사자 간에 정당 간에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뭐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뭐 선거 때마다 선거 연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뭐 선거 연대를 할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거 연대를 한 데는 네.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당선이 된 데도 있어요. 민주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같이 네. 출마를 했는데도 저기 심상정 후보가 그렇죠. 또 당선이 아슬아슬하게 예, 됐죠. 물론 네. 아슬하게 됐지만 네. 그래서 뭐 선거 연대도 좋습니다만은 네. 자력으로 당선되는 힘을 또 키워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뭐 이제 민중당이나 민주당이 필요성을 못 느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네. 김태선 후보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단일화 요청을 했었고, 네. 민중당의 경우도 이제 노동당과 단일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지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도 않고 사실 네. 단일화 방식의 의견 차이도 굉장히 좀 다르면서 이제 무산되기도 했었죠. 이 두 후보 모두 단일화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의견 차이와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알고도 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 권명호 당선자가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공약 뭐가 있을까요? 동구는 첫째로 조선 산업이 근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조선 산업을 활성화해서 네.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이 급선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권명호 당선자는 구의원도 했고, 네. 뭐 그래 구의회 의장도 했고, 시의원, 네. 시의회에서는 부의장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뭐 지역 토박이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지역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누구보다도 이제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하기 전에부터 어떤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동구의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한 네. 발전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뭐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강래 씨. 네, 동구의 권명호 당선인 이제 동구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뭐 있던 경기 침체의 문제는 이제 권명호 당선인을 포함해서 이 동구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특히 권명호 당선인의 경우 기존의 산업, 즉 이제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일감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부 가동, 뭐 현대중공업 4도크 재가동 등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조선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에는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2위를 기록했던 이제 김종훈 후보의 공약처럼 미포 산단 내 신산업 기업 유치와 같이 이 타 후보들의 공약을 참고하는 지혜도 조금 발휘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타 후보들의 공약을 참고해서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정책이랑 그런 거 없고 입법을 좀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네. 다른 후보의 공약이지만 네. 그것들이 다 훌륭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네네. 활용할 건 활용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예. 발휘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북구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이긴 지역이죠. 정의당의 김진영 후보자도 표를 꽤 많이 받았는데요. 북구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역인 네. 민주당 이상은 의원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울산시당으로서도 이상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뭐 현상 유지는 한 셈이죠. 네. 그리고 북구는 원래 진보 정당들의 당세가 강했습니다. 그렇죠. 조광래 씨도 관계가 많습니다. 북구에 사시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있습니다. 네. 가족분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초대 네. 북구청장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셨어요? 네.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취자분들. 네, 뭐 그 조승수 전 의원, 네. 이제 전 구청장 이제 하셨고 국회의원을 북구에서 하셨죠. 네. 북구가 처음 신설돼서 북구가 그렇습니다. 네. 광역시가 되고 북구가 신설돼서 초대 북구청장이 되면서 네. 전국 최연소로 네. 구청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하셨어요. 조광래 씨 아버지 이야기. 네, 예, 저희 예. 부친 되십니다. 네. 정확하게 예, 짚어봤습니다.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 정도로 네. 뭐 진보 정당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북구는 진보 정당들의 당세가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여러 가지 그 선거 연대도 하고 네. 또 뭐 민주노총 지지도 확보하고 네. 했습니다만은 결집력은 옛날 같은 결집력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네. 진보 진영에서는 네.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두 후보 간 격차가 겨우 이제 0.2% 차이여서 네.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예상했는데요. 네. 이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가며 자리를 차지했던 지역이지만 이 진보의 메카라고 불리기도 했던 지역이고 이 정부 여당과 현역인 이상원 의원에게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 정의당 김진영 후보와 표심이 나뉘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도 득표율을 40.8%를 기록하면서 이 보수에 대한 지지도 적지 않다는 그렇죠.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이제 개표하는 과정 보니까 박대동 후보가 실제로 앞서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개표율 네. 초기에는 조금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이상원 현역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공약 내용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에서 북구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 부산 울산 간 광역전철. 네. 이제 광역전철이 신설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태화강역까지만 네. 이제 연결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북구 주민들은 이걸 송정역까지 신설되는 송정역까지 연장을 시켜달라. 네. 그래서 뭐 북구 주민들로서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는 지역 발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뭐 이상한 의원 또 그거를 뭐 공약을 하고 이미 일을 많이 추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여당 의원이니만큼 네. 잘 해서 지역민들의 수건을 해결해서 네. 광역전철이 송정까지 네. 그러면 뭐 송정도 굉장히 그
송정역도 네. 굉장히 교통의 요지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드맵 보니까 그 경주 거쳐가지고 동해 강릉까지 쭉 연결되는 그 안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동해 남부선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네. 이제 동해 남부선이라 그럴 필요가 없죠. 동해선이 다 연결되는 동해선으로 겁니다.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것이 동해선이 다 연결이 되면 남북 철도가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함경도로 넘어서 두만강 건너서 브라디보스톡 해서 네. 시베리아 횡단열도까지 연결되는 이런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열차를 연결하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남북 있겠네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대륙으로 유럽까지 네, 막 가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도 짐을 싣고 울산으로 와서 네. 울산에서 짐을 싣고 또 뭐, 북한으로 가고 예. 또 러시아로 가고 그렇죠.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철도가 된다. 중요한 사업. 그렇죠. 선박으로 가는 것보다 네. 굉장히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고 네, 네. 기간이 또 짧아지고. 아 물류 비용은 올라가지 않나요? 열차니까 아니요. 배가 더 싸지 않을까요? 아니요, 배가 비쌉니다. 아 그래요. 열차가 네. 쌉니다. 네. 계속 이어서 예, 강래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공약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상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네,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청년들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수당 혜택 강화와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 중요하네요. 네,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요. 네. 이제 공공 일자리와 청년 수당 혜택 강화. 청년으로서는 듣기에 희소식이지만 지금 당장 북구 지역 현재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다. 네. 북구의 청년들은 현재 자동차 계열 비정규직 문제, 네. 퇴직자 대비 청년 채용을 줄이고 있는 이제 회사들로 인한 고용 문제 등 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쏙 빠져 있었거든요. 이 북구는 노동자들의 도시입니다. 이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상원 당선인이 조금 숙고할 필요가 있지는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울주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범수 당선인이 민주당의 김영문 후보자 이기고 부산진 갑의 서병수 당선인과 함께 형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울주군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울주군 선거는 처음부터 경찰 출신의 서범수 후보, 또 검찰 출신의 김영문 후보가 맞붙어서 이른바 검경 대결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죠. 결과는 경찰 출신의 서범수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요번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예, 황운하 황운하 씨가 예, 전 청장이 당선이 됐죠. 예, 그렇죠. 네. 대전에서.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부산 진갑의 서병수 당선인 네. 전 부산시장을 하셨죠. 네. 하고 형제간이기 때문에 형제 국회의원이 돼서 네. 또 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지방선거 울주군의 민주당 돌풍이 그래도 좀 지난번에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울주군에서도 민주당 돌풍이 불었죠.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울주군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도 뼈아픈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향후 이제 민주당도 이런 점들을 확인했으니까 네. 표심을 되돌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울주군의 경우는 이제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기간 중에 몇 차례 나왔었는데 이미 여론조사에서 15%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서범수 당선인의 우세로 이미 예상이 됐었죠.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직 경험이 없는 새로운 인물이라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선순위로 지켜야 할 공약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서범수 당선자는 네.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 울산 고속도로라 그러죠. 네, 네. 이 고속도로를 이제 일반 도로화 하자는. 그래서 이제 진입 또 나오는 거 이런 게 자유롭게 하면은 그쪽 지역에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냐? 예, 좋죠. 예. 그건 뭐 옛날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수건입니다. 수건 사업. 예, 이런 예.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태화강 국가 정원을 선박까지 연장을 시키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안이 돼서 또 그 방구대 안각화 보존 방안도 그렇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울주군 최대 현안은 어디까지나 방구대 안각화 보존이죠.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다 할 뾰족한 수를 못 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를 보존하고 네. 또 우리가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네. 방안까지 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네. 방안을 만들어야죠. 지난번에 가니까
정말 희미하더라고요.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깎여나간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예, 강래 씨는 네, 서범수 당선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인물답게 새로운 공약과 정치를 기대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오래된 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바로 청년 공약에 대한 문제 때문인데요. 이 지난 4월 9일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제 서범수 후보자와 울산 청년이 함께 만나는 간담회에서 이 청년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었습니다. 이 당시 울산 청년 네트워크 한 회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후보자가 이제 공보물에 청년 공약이 없으니 한글 파일에 급조한 듯 적어서 가져왔다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당 간담회 3일 전인 4월 6일에 간담회를 주최한 회원이 이제 한글 파일로 이 청년 관련 공약이 담긴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평소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급조하셨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후보자들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으며 이 청년 공약은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해보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라도 청년들의 절실함을 조금 깨달으셨다면 약속하신 고민과 소통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서범수 당선인께서는 울청넷 회원들 다시 한번 만나셔야겠네요. 네, 꼭 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선거 결과 6개 지역구의 그 의미를 좀 짚어봤는데요. 강래 씨는 청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선인들에게 분명 청년 시각으로 좀 종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울산 지역 당선인들을 제가 뭐 다들 뵙지는 못했지만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제가 청년 활동가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몇 분을 좀 찾아뵀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당선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작 다른 공약들처럼 뭔가 굉장히 디테일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포퓰리즘으로 오해할 만큼 이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청년 유권자의 입장에서 현재 울산 지역 내 청년 정치인이 없는 만큼 이 기성 정치인들이 현 상황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과 좀 진심 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강 작가님. 조강래 씨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되죠. 네. 또 청년들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산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청년 실업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노인 정책에 밀려서 순위가 밀려서 처리가 되고 하는 경우를 많이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청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표가 되면 네. 뭐라도 합니다. 아, 좀 그런데 적극적이겠네요. 뭐 표에 별 영향이 없으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청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도 참여하고 네. 또 목소리를 내고 네. 정책 제안도 하고 뭐 정치 활동도 하고 네. 과거에 저희 세대는 정치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너무 적극적으로 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데 운동권 지금은 얘기하시는군요. 예. 그때는 뭐 운동권이건 아니건 네. 뭐 그때는 뭐 네. 그때는 뭐 대학가가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너무 이제 그 여러 가지 본인들의 문제에 막혀서 정치적으로 관심이 덜하고 뭐 목소리도 못 내고 다 참정권을 지닌 국민이기 때문에 네. 목소리 내고 네. 적극적으로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조광래 씨는 보니까 뭐 청년 활동가로 아주 네. 제가 보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강래 씨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잘 참여를 안 한다, 못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대로 사실 대다수가 참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청년 세대가 바라봐도 다수가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려고 이제 그 당내 경선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죠. 여야 마찬가지로. 네, 근데 그렇죠. 울주군의 경우인데요. 네. 이제 울주군의 이제 김영문 후보와 붙었던 뭐 오상택 후보 같은 경우도 컷오프 있고. 당하신 분. 네. 컷오프도 아니죠, 단수 공천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서범수 후보 측도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하지만 한 분 계셨던 것 같고 청년 네. 정치인들이 계셨는데 네. 이제 공천에서 이제 밀려나면서 이제 기회가 좀 무대를 좀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울산 지역에 기성 정치인들이 많은 만큼 네. 이제 기성 정치인들도 조금은 좀 어떤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참 자리를 한번 청년 정치인들의 기회를 좀 주는 그런 장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년들 스스로도 사실 목소리를 열심히 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제 워낙 요즘에는 예전처럼 관심이 조금 어떤 운동권들처럼 생활에 이렇게 좀 깊숙이 정치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문제의식을 좀 시작을 해서 저희부터 뭔가 좀 바뀌면
네, 또 같이 또 예쁘게 봐주시고 또 그렇게 또 좋은 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시니어와 주니어 같이 그렇습니다. 협력하는 정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종합해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덧붙이면 네. 비례대표에 이제 여성 홀수를 여성으로 공천합니다. 실제로 열린민주당 이번에 비례당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래서 각 당에서 예. 청년 몫을 배정을 해서 네. 청년들을 공천을 하는 것도 음. 지금 당장은 그 진입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또 이거 외에 또 강 작가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 선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1960년 네. 4.19 혁명에 이어서 치러진 제5대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래 네. 60년 만에 민주당이 또다시 압승을 거둔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만큼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이제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정치를 펴야 되겠죠. 그런데 울산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수 야당의 지지세가 굳건하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정치를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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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주일은 4.19 혁명 기념일이죠. 정확히 60년 전 4.19 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그해 1960년 6월 15일 헌정사에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거쳐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이 보장된 건데요. 이후 6번의 개헌이 있었고 1987년을 마지막으로 이뤄진 9차 개정 헌법이 3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와 총리 권한, 정부 형태 등을 놓고 개헌 논의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하지 못해 개헌은 매번 불발됐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300석 중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는데요. 여당 주도 10차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서 시사 팩토리 100.3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의 길기판, 기술의 강승복 엔지니어, 진행과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